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에서 LC 담당하고 있는 저 이승희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께요, 우리 2월 25일에 있을 정기 토익에 대비하는 그런 강의, 적중특강 강의 또 하러 저 왔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Part 1과 Part 2로 역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짤막한 강의이긴 하지만 문제 수가 그래도 꽤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하나씩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랑 Part 4를 다루진 않는데요.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공부 질문하기란에 올려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고 시작해 볼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 저는 문제 보기를 읽고 듣는 게 되게 힘듭니다 라고도 합니다. 혹은 들으면서 문제 보기가 안 읽혀요 라고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자 문제 보기를 미리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문제만 읽는 것도 아니고요. 선택지까지 모두 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읽는다고 해서 들을 때 그 선택지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키워드에 몇 개 밑줄을 거놔야 아무래도 귀와 눈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문제가 이렇게 3개 연결되잖아요. 세 문제를 꿰어서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제 문제, 세부 내용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형 문제, 거의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3가지 내용을 역시 꿰어 듣고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 그쵸? 답이 되는 단서를 잡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보기에 바로바로 paraphrasing, 말을 바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문제 보기 읽기가 굉장히 아주 숙련되셔야 되고요. 대화 어느 정도 그 틀 자체가 내 머리에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사실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문제 3개를 꿰어서 암기하듯이 미리미리 읽어야 된다. 그리고 보기 역시나 밑줄을 긋고 대화가 나오기 전에 다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사진에서는요, 남자가 cellphone을 using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들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looking at a sign. B. A man is holding a phone to his ear. C. A bag is hanging inside the shop. D. A man is putting on a helmet. 네,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멧을 쓰고 있는데 바로 쓰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뭐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는 이 putting on이라는 표현입니다. putting on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wearing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 뭐 여러분들 많이 책에서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빈출되죠. 그래서 오답으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고요. 여기 보면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holding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유사한 그런 단어지만 쓰임이 전혀 다른 pickup은 집어 들다라는 거죠. 자, 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집어 올리는 동작을 pickup이라고 하는데요. pickup 역시 put on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오답의 짝꿍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다른 건 괜찮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죠. 역시 1인 사진입니다. 1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는 사실은 사람 한 명에도 불구하고 ABCD의 보기에 주어 자체를 되게 다양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she is doing someth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주어 자체가 다 바뀌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Yeah, we know that she's reading a book. 그쵸? 책을 읽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bookshelves are being set up. B. A lamp has been placed on the table. C. A laptop is being turned on. D. The shelves are filled with reading materials. Very good.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책을 체결하지 않고 reading material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D였는데요.
이렇게 뭔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 reading materials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요,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시고요. 또한 제가 이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being이라는 단어를 잘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some bookshelves are being set up. Some bookshelves are being set up 인데요. 비빙 PP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I'm doing something 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ing라는 걸 씁니다. 문법 이름으로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형태 자체가 ing가 붙으면 능동이나 진행을 묘사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근데 이게 수동의 각도, 그렇죠? 수동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능동적인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당하고 있는 건데 책장 입장에서 셋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somebody가 setting up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being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비빙 PP가 굉장히 오답에 많이 쓰이거든요. 뭔가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are being set up, being에서 좀 강조하듯이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being set up이고요. 그리고 이 being이라는 단어는 좀 소리가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being은 된 거죠. 그래서 동작이 진행될 때 being, 완료됐을 때 been이라고 수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being과 been이 안 들려요 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한다? 강세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음 굉장히 similar,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reading materials라는 포괄적인 거 being, been 주의하자. 오케이.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Some drawers are being opened. B. Items of clothing have been left on the floor. C. A variety of garments are on hangers. D. A display case is being moved downstairs. 네, 좋아요. 자, 지금도 우리가 옷을 뭐 skirts 혹은 뭐 pants 혹은 shirts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바로 garments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이라는 표현을 할 때 a variety of 이란 표현 쓰니까요. a variety of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뭔가 various 뭐 다양한이라는 형용사를 써도 좋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a variety of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은 또 아까도 했지만 이 being 요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오픈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거는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옮기는 게 아니고 오픈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B번은 바로 위치가 틀린 거죠. 네. 자, 파워는 여러분들 공부 처음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위치 전사로도 오답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garments, 그리고 reading materials, 그리고 being been, 그리고 위치 전치사를 통한 오답.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Part 2로 넘어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적중특강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걸 제가 하나하나 가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포인트만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풀고 공부 좀 하고 제 강의에서는 복습의 개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Part 2. Number 4. 갑니다. Where can I get a copy of the survey results? A. Many of our customers participated. B. Try the coffee shop on the first floor. C. I'll email you one immediately. 네, 좋습니다. 자, 사실 where이라는 게요. 어디에라는 위치를 물어볼 때도 쓰이지만요. 어디로부터라는 출처를 물어볼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where can I get?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요. 그 출처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줄게 인데요. I'll give you. I'll give it to you. 혹은 뭐 I'll send it to you. 하지 않고요. I'll email you one 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 보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구하는 게 바로 누구? 내가 줄게 라는 출처가 사람이 되는 거죠. where이지만요. 그 출처 자체가 사람인 경우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Number 5. Why do you us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s? A. Yes, I've decided to lose some weight. B. They are being repaired again. C. Just past the reception desk. 네, 좋습니다. 자, 보면은요, why do you us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s? 인데요. why는 문장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을 자꾸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암기하되, 내용을 요약하듯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instead of 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elevator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왜 오늘은 계단으로 가니? 즉, 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지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듯이 공부하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내포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또 수리 중입니다. 그래서 fix, repair 혹은 remodel 혹은 뭐 reconstruct 혹은 뭐 renovate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오는 수리 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 더 챙길게요. 보통 maintenance라 그래서요. 맞죠? 네. 자, maintenance라고 해서요. 뭔가 유지, 보수, 수리라는 말이죠. 늘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온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설비, 시설, 수리, 고장 잘 나온다. 좋습니다. 6번 들어가 보죠. Number 6. How can I reach you while you're out of the office? A. I just arrived at the office. B. He will be on vacation. C. I have my cell phone with me. 네. 자, how can I reach you라 그래서요. how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죠. how가 크게는 어떻게와 혹은 얼마나, how many, how quickly, how far, how long이 있는데 특히나 how가 연락 수단을 물어볼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How can I contact? How can I reach you? 그쵸? 그래서 수단을 물어보는 건데 바로 수단이 셀폰으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강의 자체에서 오답 유형보다는요, 질문의 포인트를 잡는 거에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된 학습입니다. 여러분 펄듀 할 때 너무 오답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답은 하나의 패턴, 유형이기 때문에 그걸 익숙해져서 잘 지워내는 능력을 키우는 건 맞지만 모든 거의 가장 기본은 뭐다?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 훨씬 더 힘을 더 많이 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7번 계속 갑니다. Number 7. Have you heard about the sales figures for the last quarter? A. He is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this field. B. Yes, he added them. C. They said the numbers are increasing. 네. 자, have you heard about? 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너 들었니? 인데 이 뒤에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 이번에 판매 수치 들었니? 네. 자, 이번에 우리 뭐 시원스쿨에서 판매량 들으셨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강 신청하셨는데요. 판매량 들으셨나요? 와우, 어메이징. 너무 좋아요. 들어봤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단순히 들었어 안 들었어? 너 알아 몰라? 라기보다는 야, 그거 되게 좋대더라 라는 그 내포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요즘 토익의 그런 트렌드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They said the numbers are increasing 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근데 7번은 이렇게 희가 잘 지워진다는 게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지워서 주어를 잘 이용해서 오답을 소구하는 방법도 기억해 둘까요? 네, 8번 갑니다. Number 8. Would you drop off the draft of the design before you leave? A. It doesn't give me much time. B. Sales have dropped by 20% C. for the new advertising campaign. 오케이. 자, would you drop off the draft of the design before you leave? 어려웠습니다. 사실 would you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해주실래요? 라고 하니 could you와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요청합니다. 자, drop off라는 거는 우리가 pickup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좀 놓고 가달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그거 초안 좀 저한테 주고 가실래요? 여기다 떨구고 가실래요? 가는 길에 놓고 가실래요? 라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before you leave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장에 뒤로 수식하는 어구가 붙을수록 그게 메인이라기보다는 덧붙여주는 말이긴 하죠. 문장 끝에 보통 시간을 붙이거나 장소를 붙이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퇴근 전에 해라. 퇴근 전이야. 퇴근 전에 그거 다 놓고 가. 약간 퇴근 전이라는 말의 강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화자의 의도가 놓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퇴근 전까지 좀 놓고 가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라는 게 화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 퇴근 전에 못합니다. I don't have enough time. It doesn't give me much time. 그래서 결국은 저 그렇게 촉박하게 안 되는데 라는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의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umber 9. Didn't you apply for the managerial position? A, No, I lack experience. B, Yes, he is eligible for the job. C, Apply them on the wall. 네. 자, didn't you apply for the managerial position? 자, 부정 의문문, 그죠?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는요, 정말 부정이라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가, 잠깐, 너 이번에 매니저 자리에 너 지원 안 했나? 지원했지? 뭔가 강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거 아니었나? 지원했지? 했나 안 했나?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했어. 내가 경력이 안 돼서 못했어. 라고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답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he와 apply 이렇게 좀 잘 지워져서 답을 찾기는 좀 괜찮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부정문인 경우는요. 긍정 답변보다는 부정 답변이 훨씬 많아요. 물론 막 90대 10% 이런 건 아니에요. 한 7대 3 정도로 거의 아닌 경우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게 비율적인 공부보다는요. 했어 안 했어? 했으면 현재 어떻고 안 했으면 안 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 자꾸 이해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10번. 오케이. Number 10. The volume on the sound system is too high, isn't it? A, I haven't heard of it before. B, please arrange them in a row. C, but this is a big room. 오케이. The volume in the sound system is too high, isn't it? 부정. 지금 10번이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 오케이. 자, 보시면요. The volume on the sound system에서 sound system이 주어가 아니라 the volume이 주어죠. 그래서 조금 더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많이 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volume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도 하는 말이 Okay, let me turn it down. 낮출게요.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I'm not really listening to it, so I'll just turn it off.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yes라고 하면서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but 이게 중요한 거죠. 보죠. 자, 여러분 이번 달 시험에서 2주의 시험에서 but 답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근데요 라는 말 우리 진짜 많이 쓰죠? 똑같아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방이 너무 크니까 당연히 볼륨을 높여야죠 라는 이유 설명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11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1. The laptop that you ordered last week has been delivered, hasn't it? A, No, I am still waiting. B, Some parts are missing. C, B. A lamp has been placed. 자, 여러분 다시 할게요. 이게 튕겼네요. 자,
Number 10. 자, 11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1. The laptop that you ordered last week has been delivered, hasn't it? A. No, I am still waiting. B. Some parts are missing. C. Isn't it an excellent choice? 네, 좋아요.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the laptop that you ordered last week has been delivered. 그래서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를 설명하는 수식어구가 길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랩탑이 배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랩탑 왔니? 우리 워낙 요즘의 문화 자체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한 택배 배송, 그쵸? 그런 게 워낙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야, 물건 왔어? 나 어제 시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뭐 이런 거 진짜 우리 많이 쓰는 대화입니다. 자, 그럴 때는 말이 아니 아직도 나 기다리는 중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it hasn't arrived yet. It hasn't been delivered yet. I'm still waiting.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deliver, arrive, waiting 이런 키워드를 많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Part 3를 우리가 지금 특강에서 안 하지만 이런 키워드 엔트리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핵심어들을 자꾸 많이 알아서 그 핵심어에서 귀가 열리게. 우리 몸은 아무래도 그런 연습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들어버릇한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Number 12. Would you like to receive your package at your house or at work? A. The parcel weighs too much. B. It doesn't matter. C. The deadline is tomorrow. 네. 자, would you like to 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보니까 house at work라고 선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12번을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들었을 수도 있는 건 뭐냐면 would you like to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익숙한데 뒤에 보니까 at your house or at work 이 발음이 굉장히 연음이 심했어요. 한번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Would you like to receive your package at your house or at work? 그렇죠? Would you like to receive your package at your house or at work? 한 번 더. Would you like to receive your package at your house or at work? House or at work? House or at work? 이게 house or at work가 house or 이게 붙고요. at work 해서 전치사 때문에 다 약간 뭉쳐 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house와 work 이런 장소 선택 문제가 나온다라는 유형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듣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발음이 안 들려요라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많이도 호소하는데요. 사실은 소리는 소리만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문장의 구조 그런 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또한 특히나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은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소 선택 문제가 자주 나오지 시간 선택 문제가 자주 나오지 라는 그런 패턴, 유형을 알고 있으면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추측해서 이걸 것 같은데? 라고 guessing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100%는 우리가 귀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럴 때 정답은 바로 it doesn't matter 였죠. 너무나 뻔한 정답명이죠. 시험에서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either is fine. 이런 둘 다 좋아요. whatever, whichever.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정답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합니다. 13번. Number 13. Did you travel to China or was the interview done over the phone? A. I wish I could go there again. B. They offered to pay my travel expenses. C. Yes, the other copier. 자, 좀 어려웠죠. 13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처럼 단어와 단어, 명사든 행위든 시간이든 장소든 대상이든 딱딱 떨어지는 단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그랬니 아니면 안 했니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형태의 선택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id you travel to China? China 갔어? 자, 중국을 갔어. 여행 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보면 인터뷰 때문에 China를 갔는지 안 갔으면 그냥 인터뷰를 전화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즉, 너 인터뷰 했어? 했으면 직접 가서 in person 직접 했는지 아니면 전화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진짜 가고 싶다 중국. 그쵸?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대화할 때 야, 너 인터뷰 어디서 했니? 막 이랬더니 정말 중국 가고 싶어. 이게 뭔가 맥락과 딱 안 맞는 뚱딴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즐겨하면 시험에서 안 됩니다. 자, 전혀 아니고요. 보시면 They offered to pay my travel expenses. 그래서 안 그래도 중국에 오는 비용을 대줘서 그래서 내가 중국을 갔지. 라는 말이었죠. 13번은 조금 배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해외 취업을 하거나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학교나 그 회사에서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한번 와봐. 나 좀 볼게. 라고 할 때는요. 대부분 they offer us travel expenses. 그래서 여행 경비, maybe accommodation, 뭐 숙박, or airline 이런 그죠 airfare. 그죠 airline이나 airfare. 그래서 그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죠? 네, 비행기 요금을 대주곤 한답니다. 오케이. 자, number 14. Let's listen to it. Number 14. This labelling and filing should have been completed a week ago. A. It's harder than it looks. B. 7 days is too long. C. That's 2 weeks from now. 네, 좋습니다. 자, 14번은요. 바로 이 부분을 좀 알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hould have pp를 좀 알아두죠. 자, 문법적으로 저는요. should have pp를 몰라요 라고 하면 이걸 막 가정법이고 뭐 조동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의미부터 챙기시면 좋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형식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먼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의미를 먼저 챙기는 연습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hould have pp 하면 야, 너 이 일 말인데 일주일 전에 했었어야지. 왜 안 하고 뭐 하는 건데? 왜 안 한 건데? 라는 걸 내포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그 속뜻에 관한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 토익이 그래요. 그래서 직역하는 직청직해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화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는지 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보기보다. 라고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다. 알겠죠? 오늘 문제들은 정말 괜찮죠, 여러분들. 난이도가 굉장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챙겨가면 진짜 도움 될 것 같아요. 알아두시고요. 평서문이지만 그 평서문을 많이 알아서 문장력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케이. 15번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볼게요. Number 15. I don't think my interview at the broadcasting station went well. A. I really enjoyed the show. B. I didn't know you applied for a job. C. Yes, it doesn't suit you.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I don't think my interview at the broadcasting station went well. 그래서 went well. 이 W 발음이 두 개 있을 때 또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소리를 놓치면 나는 이런 소리를 좀 약하더라. 뭐 이런 걸 좀 챙겨 놓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인터뷰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마이너스 내용이죠. 평서문에 대한 팁을 드린다면 평서문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를 좀 알면 조금 더 답을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됐구나. 그러면 정말 재밌었어. 이런 거를 지워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어플라이 했었어? 그랬구나. 라고 하는 약간은 뚱딴지 같은 그런 말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은요. 인터뷰를 했다는 건 어플라이를 했다라는 그런 배경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평서문은요. 제안을 하는 거 외에는 yes, no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suit you 안 맞는다. 그래, 그거 안 맞아. 그러니까는 인터뷰 했는데 하지 마, 다니지 마. 너랑 그 직장 안 맞아. 이렇게 스토리를 쓰시면 안 되고요. 너 인터뷰했어? 몰랐다. 라고 하는 몰랐는데 그랬구나. 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역시 자주 나온다는 것도 좀 알아야겠죠. 네. 자, 정리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강의를 계속 듣고 계신다면 이 적중특강의 그동안 자료만 잘 봐도 굉장히 유긴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이런 걸 뽑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보시고요. 특히나 Part 1과 Part 2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3, 4로 넘어가지 않아요. 즉, 1, 2에서 좀 더 탄탄한 실력을 먼저 기르시고 이 1, 2만 잘해도 점수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 보실 내일이 아니죠. 25일날 시험 보실 때요. 속어 잘하시되 그 속뜻을 조금 캐치할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길러가겠다. 이런 거는 이럴 때 말하는구나 라는 그런 센스를 길러가겠다 라는 조금 더 실력적인 면을 생각하는 공부를 하면 또 훨씬 더 요령도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강의들 모두 다 잘 봐주시고요. 또 제가 다음번 시험도 대비하러 오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